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에 밤에 9시 반에 만나 뵈야 되는데 요즘 입에 풀칠하는 일 때문에 조금 바빠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G연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패너님 또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널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네, 녹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9시 반부터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말이죠. 추미애, 유시민, 손혜원, 진혜원, 뭐 이 사람들을 시쳇말로 이재명의 엑스맨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의 지지자인지 윤석열을 위한 선대위 관계자인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친여권 성향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선거는 51%를 얻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죠. 물론 다자간 대결의 경우에는 51%를 받지 않고도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였나요? 가까스로 40%대를 넘기고 이런 저조한 득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보수 분열의 혜택을 입어 당선이 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자, 다수결의 능사는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과반을 얻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특히 대선에서는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1%로 가까스로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독식하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선의 구도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실상 양당 구도입니다. 그동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좌우 이념 그리고 세대 여기에 지역으로 쪼개져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를테면 고정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단순화해서 본다면 민주당 고정층 뭐 한 30%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 30% 정도, 그러면 나머지 유권자의 40%는 이른바 스윙보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를 달리 선택하는 그런 유권자들, 이들을 중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이념적 중도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중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선거에서 이기려면 특히 대선은 40%가량 되는 중도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 뭐 이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구도 때문에 좌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설사 보수적 행보를 보일지라도 표를 줍니다. 물론 일부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파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좌파 성향의 정책을 내놓으면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진영에 갇힌 좌우 이념형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 정당 후보를 절대 네버 뽑지 않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특징 중 하나죠. 자, 결국 선거의 승패를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좌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대현TV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런 그때 좀 투표를 달리하는 정말 영리한 유권자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의 특성 중 하나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다거나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정치인들을 혐오합니다. 그런 정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요즘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정녕 지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 또는 민주당 지지 인사들 또는 친문재인 성향의 인사들을 엑스맨이다 아니면 윤석열 선대위 관계자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추미애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추미애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 바로 조국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과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인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조국을 비판하는데 추미애 같은 사람이 그를 감싸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시각으로 민주당을 보는 중도층이 상당합니다. 추미애는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이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자신이 어머니로 분장을 한 얼굴만 따다 갖다 붙였죠. 자, 윤석열 후보를 회초리로 때리는 합성 사진을 올린 바 있는데요. 국민들은 정말 이해 불가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그래서 논란을 불러왔던 자신의 아들, 그 아들에게 어미로서 회초리를 든다면 그건 사실 상식에 가깝죠.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무한 적개심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비호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인 아마 그들은 웃고 박수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죠.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해봤자, 넉넉히 인심 써봤자 전 국민의 30%에 불과합니다. 즉 추미애가 30% 국민에게 쾌감을 주는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70%에게는 적게 혹은 많게는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니 배우 김부선 씨도 이런 말을 합니다. 추미애의 광적인 집착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추미애를 윤석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라. 정말 이런 촌극이 없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자, 추미애는 요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또 꽂혀 있습니다.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도 판에도 표창장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줄리의 강은 끝이 안 보이고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 네, 이 대목에서 욕을 한마디 하고 싶지만 또 욕하면 노란 딱지가 붙으니까 욕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 XX입니다. 자, 최근 친정권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씨 관련 줄리 의혹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줄리가 아니라 주얼리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딱될 노릇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확증 편향이 추미애에게는 거의 병적 수준입니다. 자, 조국 사태는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내로남불은 정말 이런 거구나. 돈 있고 권력까지 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불탈법을 저질렀는지 정말 이 충격, 경악이었죠. 아들, 딸, 부인, 동생, 어머니,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부인 관련된 정말 경악할 만한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데 묻혔습니다. 어디 하나 깨끗하고 떳떳한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이 표창장 따위, 이런 따위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사는 사람처럼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그런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앨리스라는 표현도 그 사람한테는 과분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추미애를 장관에 앉힌 것 또한 실로 엄청난 실수이자 국민적 배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도우미는 또 있습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 사람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동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말과 행동이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어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올리고 뭐 성형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눈이 커졌다나 어쨌다나 이 양반 진짜 할 일이 없는 모양이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성은 예뻐지고 싶은 자유 있습니다. 누구나 예뻐지고 싶죠. 당연합니다. 요즘 말이죠.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기본인 세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손혜원 씨한테. 손혜원 씨 당신 자녀는 피부과에 안 다닙니까? 손혜원 씨 본인도 어쩌면 피부과에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뭐 추측입니다. 뭐 근데 손혜원 씨 글쎄 뭐 피부과 성형외과 다녀도 그 티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를 두고 진혜원 검사. 참 이 사람도 참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여성 검사입니다. 친정권 성향 검사죠. 하라는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는 하지 않고 만날 정치 관련 뉴스나 살피고 댓글이나 다는 이상한 요상한 묘한 공무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진혜원 씨는 손혜원이 올린 사진을 보고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꾼 좋은 사례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런데 댓글 다는 검사는 제 생전에 처음 봅니다. 정말 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시민 씨도 좀 준동을 하고 있죠. 다시 평론을 하겠다면서 유튜브를 재개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배웠다는 사람이 말이죠. 식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말이죠. 조국이나 아니면 이재명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무슨 뭐 최근에 이재명한테 뭐 발전 도상인 참 기가 찹니다. 말재주는 또 능수능란하죠. 원래 여러분 이 뭐 사기꾼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물론 뭐 유시민이 사기꾼이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강화할수록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정래미가 뚝 떨어져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차라리 찍는 게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아니 후자가 아니라면 그건 정상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미애, 손혜원, 진혜원, 유시민 같은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돕기보다 윤석열을 돕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죠. 통제불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대로 판세를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인 정당인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뭐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대로 판세를 읽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추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추미애류의 사람은 정말 골칠덩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통제가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사람을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뭐 비판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그랬다가는 다짜고짜 막 공격을 해댈 테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좌표 찍고 총공격 뭐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민주당에 간 큰 정치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비판적인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추미애. 정말 외계인 같은 그런 어떤 관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손혜원, 진혜원, 유시민 이들과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뭐 그들이 잘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요즘 사과도 자주 하고 반성한다는 말도 빈번하게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절까지 하고 다니죠. 오늘은 뭐
어디 메타버스라는 거 타고 경상도에 갔는데 거기서 뭐 절을 하다가 잠시 무슨 뒤로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야, 그게 지금 연출인가 진심인가? 이재명이 한 거는 도대체가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 노력을 이 추미애, 손혜원 이런 유의 인간들이 다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국민의힘은 김종인, 이준석만 실수 안 하면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봅니다. 왜? 유시민, 추미애, 손혜원, 진혜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자,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만나 뵙죠?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네, 편한 주말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대현TV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저도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